고등교육 공공성 실현, 대학 정책 연구, 대학의 주인이 되어주마. 대학교육 세미나 모임 고구마. 네, 안녕하세요. 고구마 10강 대학 운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 만에 고구마 영상이 나오게 됐어요. 우리 대학에서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대학 기본 역량진단 최종 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일반대로는 이제 조선대학교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흔히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대학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쉽습니다. 대학 운영 구조 뭐 다들 아시는 건데요.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예요. 보시면 국립대, 사립대, 대학 수, 입학 정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학 수 보시면 사립대가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이라 하는 고등교육이 사립대에 전적으로 많이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대에 많이 맡겨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공성이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비율로 봐도 보시면 우리가 입학 정원 학생 비율로 봤을 때 국립대, 사립대 15대 85. 사실상 우리나라는 많은 대학 학생들이 사립대를 진학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안타깝게도 국립대에 자리가 없어서 사립대에 갈 수밖에 없는 현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고등교육이라 하는 대학 교육을 민간에 맡김으로써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왔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최근에 공영형 사립대학을 만들어서 사립대도 공공재적인 성격을 많이 띠게 하겠다라는 이제 것들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죠. 근데 정부 기재부에서 예산을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전히 사립대의 공공성을 띠는 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사립대 비율이 월등히 많죠. 학생 수로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국공립대학이에요. 영국은 이제 사립대 중에서도 정부 의존형 사립대, 흔히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공영형 사립대 같은 느낌인데, 이런 대학이 100%죠. 공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사립대를 말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국립대, 사립대로만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일본과 거의 비슷하죠. 국립대는 거의 없고 사립대가 더 많은 현황들은 다른 세계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국립대라 하더라도 재정 구조로만 보면 국립대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국립대, 국자가 붙은 이유는 어쨌든 나라가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국립대 대학회계 세입 결산 내역이에요. 보면 이제 국립대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수입들,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 어디서 들어오냐를 살펴보는 건데, 자, 단순 비교로만 보면 수업료라고 표현되는 등록금 비율이 약 32%를 차지하죠. 전체 100% 중에 32%를 차지합니다. 국가 재정 지원이 전체로 이제 52%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국립대에 근무하시는 교수, 직원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국가가 인건비를 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수업료, 등록금 수입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게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국립대 재정이라 볼 수 있는가 라는 취지가 있죠.
국립대가 너무 열악해요. 뭐 국립대가 더 국립대처럼 되려면 사실 이제 국립대를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다른 나라처럼 카톡이 왔어요. 네, 다른 나라처럼 국립대를 대폭 늘리는 방향, 그리고 재정 지원 또한 대폭 늘리는 방향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국립대에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었었는데 부족하죠. 500억 원으로는. 최근에 이제 양승태 논란으로 불거진 국립대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 재판 거래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기성예비라는 거 저번 애정 고구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약 등록금의 80%를 차지했고, 전체 국립대의 기성예비 총액을 합해 보면 약 1조 3천억 정도가 들어요. 근데 1조 3천억 하면 등록금이 4분의 1이 되는 건데 500억 지원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국립대 재정 지원이 더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상 이제 국립대 표를 보였지만 사립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립대도 국립대와 비슷하게 대학 운영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는 사실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이사회, 법인이 대학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줘야 돼요. 전입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려고 이제 대학을 만들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만든 대학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실제 법인들이 사실 돈벌이 수단으로 대학을 만드는 법인들이 많았고, 실제 학생들을 위한 전입금을 많이 주는 법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제 대학 운영 구조가, 그리고 특히나 재정 운영 구조는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건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의 운영 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은 이제 법률로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 교육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뭐 가장 중요할 텐데, 뭐냐면 여기에 제 9조 1항을 보시면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 이거는 이제 대학을 두겠다라는 이야기죠. 대학을 두는데, 이것을 사항을 보면 학교 종료와 학교 설립 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고등교육법이죠.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관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운영이 돼요. 그리고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도 많이 운영이 됩니다. 사립학교법은 이제 사립대학만을 관장하는 법은 아닌데, 초중고 대학까지 사립학교들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게 사립학교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국립대 관련된 법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립대 관련된 거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 그래서 정식 명칭은 국립학교 설치령이라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건 법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 대통령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국립대 구성원들, 교수단체, 직원단체, 학생단체 할 것 없이 국립대학법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구성원 단체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 늘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의 국립대학법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수들과 많이 충돌이 있어요. 교수들은 어쨌든 본인들의 이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된 국립대학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황만 보면 이런 법들로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학은 어떻게 운영될까? 자, 국립대부터 살펴보면 대학 의사결정기구, 대학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상 총장이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볼 수 있어요. 사진은 이제 전남대학교 학생총회를 했던, 예전에 학생총회 했던 사진인데, 많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의 대학에 관련된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죠. 학생총회라는 거. 자, 보시다시피 의사결정기구라는 거는 많은 구성원들의 총의가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립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법적 조항들 미비하고
견제기구가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총장이 최고의사 결정기구라 볼 수 있어요. 뭐 장차관급인데 총장이. 근데 이제 뭐 사실상 뭐 그렇지만 교수회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이 견제기구 역할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실제 뭐 많이 미비했죠. 뭐 교수회가 사실 교수들이 기득권 지키기 급급했지 어떤 것들을 견제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 5월 달에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된 시행된 법에 따라서 국립대에도 사립대처럼 대학평의원회가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된 대학이 거의 없어요. 이제 법이 시행된 지 3달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도 지금 손 놓고 있고 뭐 설치하는 대학도 없고. 왜 설치가 안 되냐면 교수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학의 주요한 결정 사항들을 총장 혹은 교수들이 결정해 왔었는데 이것들을 대학평의원회가 설치가 되면서 학생, 직원들까지 포함된 대학 구성원들이 같이 결정을 하게 되니까 못마땅하죠. 본인들은 못마땅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평의원회가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대학 국립대에서도 민주적인 대학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국립대 중에서도 특수한 국립대들이 있어요. 일명 이제 법인 국립대라고 할 수 있죠. 일반 국립대와 다르게 법인 국립대, 예를 들면 서울대, 인천대 뭐 이런 대학들이에요. 근데 이런 법인 국립대들이 본인들이 이제 구성원들이 원해서 법인 국립대가 된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사진 보다시피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국립대가 됐어요. 이제 뭐 법인 국립대 관련해서는 우리 9월 달에 따로 또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법인 국립대가 되면은 사실 총장도 총장이지만 사립대처럼 법인 이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권한이 막강하게 돼요. 실제 이게 국립대라고 볼 수 있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제 국립대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서울대, 인천대. 서울대는 그렇지 치더라도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법인 대학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재정적 어려움, 뭐 여러 가지 기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법인 이사회 사립대와 비슷하게 변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사립대는 전체가 다 법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가 사실상 최고의사결정기구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권한이 막강하죠. 그래서 사실 이사회에 그 설립자의 친인척들을 많이 앉힘으로 인해서 사실 가족 경영을 하는 대학들도 많아요. 부실 대학들이 많은데 사립대 비리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사실 사립대 국립대도 아니다 보니까 많이 이제 교육부, 정부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비리재단, 뭐 상지들 지켜주세요 이런 사진이지만 대표적인 비리재단 문제를 겪었던 대학이죠. 상지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뭐 조선대 이런 대학들이 비리재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어요.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대학을 사유화하려는 행동들이 발생하면서 상지대 같은 경우에도 설립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문기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상지대를 사유화하려 했었고 조선대도 박철웅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조선대는 이제 사립대가 아니죠. 밀립대학이에요. 밀립대학이란 말을 뭐 안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밀립대학은 어쨌든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주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든 대학이 조선대란 말이죠. 그래서 밀립대학이라고 보통 불렀었는데 이것을 박철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유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거죠. 이사회가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만 장악하면 대학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리 문제도 많이 발생하죠. 근데 이런 비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전에 2000년대 중반이 아니죠. 어쨌든 그 대학 뭐죠? 뭐였을까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이제 비리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립대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었어요. 2000년대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선대에 비리 문제가 있다 이사회가 그러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여기 이사들 다 물러나 그만해 라고 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대학을 정상화시킬 때까지 임시이사 체계가 운영이 되는 과정들을 겪게 돼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금은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분쟁을 조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학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해서 이름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분쟁조장위원회라는 오명을 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상지대죠. 상지대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리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분이가 김문기의 손을 들어줘 버려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죠. 어쨌든 사립대는 대학평의원회가 아니죠. 이사회가 막강한 권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쨌든 견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국립대는 총장, 그리고 사립대는 이사회, 이런 것들 견제하려면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의 중요한 것들을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국립대는 최근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부족하지나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대학평의원회가 올해 법이 시행이 됐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중반에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학평의원회가 사립대가 설치될 수 있게 법제화가 되었어요. 근데 아쉬운 지점들이 있죠. 사진은 국립대 작년에 이제 국립대 구성원들이 국립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었던 모습이네요. 자, 근데 왜냐하면 근데 대학평의원회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법적으로 사립학교법도 그렇고 고등교육법에도 그렇고 대학평의원회가 있는 조항들을 다 살펴보면 이것들이 실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구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사실 이제 대통령이 총장이라면 대학평의원회가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의결기구죠.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대학평의원회는 법적으로는 심의기구가 되다 보니까 심의 자문기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대학 당사자 예를 들면 총장이나 이사회가 얘네들이 대학평의원회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해도 안 들어도 무방 그 이야기를 안 들어도 무방한 것이 지금 법의 한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대학 문제들 그리고 대학의 이런 막강한 권한들 이사회 총장의 권한들을 견제하고 하려면 대학평의원회가 어쨌든 정상화돼야 된다. 정상화된다라는 것은 대학평의원회의 권한도 더욱더 높여져야 된다. 예를 들면 의결기구화 되던가 해야 되는데 교수들도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수들도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지 이 대학의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교수님도 많은데 그분들만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가지고 대학들이 견제가 잘 안되는 구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의 총장 선출을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여기 사진은 이제 사립대 예시죠. 사립대는 대부분의 대학이 간선제고 이사회 임명이에요. 왜냐하면 이사회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역할을 보면 대학의 총장은 이사회가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회가 구성원들과 논의 없이 그냥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이사회는 사실상 뭐 자기들이 이제 왕이죠. 그래서 이사회가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직선제를 하는 사립대학은 크게 많지 않죠. 최근 들어서야 좀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이화여대 뭐 성신여대 뭐 쭉쭉쭉 사립대 중에서도 직선제를 해서 이사회가 그 직선제에서 구성원들의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된 총장 후보자를 임명해주는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죠. 이사회 입맛에 맞는 사람이 총장이 되어야 대학을 쉽게 더 장악하고 대학을 자기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총장 선출 문제가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어쨌든 이사회가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간선제 예를 들면 뭐 대표 몇 명이 총장 후보자 자질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방식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교원 합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원이라 하면 교수를 말하는데 교수들이 예를 들면 직선제를 하자 뭐 아니면 사다리 타기를 하자 가위바위보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을 교수들끼리 합의하면 그 방식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직선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선제라 하면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선제는 대통령, 뭐 국회의원, 이번에 뭐 지방선거 있었지만 이렇게 적정 연령이 된, 예를 들면 19세 이상,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19세죠. 19세 이상의 성인 뭐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표씩 투표권을 갖잖아요. 돈 많은 이건희도 한 표고, 나도 한 표고, 돈 없는 나도 한 표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지금 대학의 국립대 안에서의 직선제라 하면 교수들만 한 표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학생, 뭐 조교, 뭐 다른 이제 구성원들은 표를 안 주기도 하고, 주더라도 찔끔 뭐 이렇게 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직선제라고 볼 수 있나라는 많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마저도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하지 못하겠어요. 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문제가 많으면은 해결 방식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뭐 총장 직선제를 해가지고 뭐냐, 뭐죠, 파벌이 생기고 금품 수수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문제들은 교수들이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려면 직선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한테 표가 늘어나야죠. 근데 해결 방식이 너무 잘못됐었어요. 어쨌든 정부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장에 앉혀보려고 했던 시도였던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그것을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직선제를 시행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온전한 직선제라고 볼 수 없지만. 네. 뭐 총장 선출 방식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것만 이렇게 마무리할래요. 짧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를 수도 있나? 아무튼 아는 부분들이라 생각하고, 대학 운영 구조를 한번 짚고 넘어간 이유는, 우리가 대학 문제들, 뭐 최근에 구조조정, 뭐 기성예비 문제든, 뭐 아무튼 뭐 다른 여러 가지 등록금 문제든, 뭐 민주주의 문제든, 대학 운영 구조를 좀 알아야 이런 것도 해결하는데 방향을 살필 수가 있다 생각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대학 운영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누가 진짜 힘 있는 놈인지 살펴보고, 누가 진짜 적폐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보고자 대학 운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고구마가 가면 갈수록 짧아지죠? 왜 그럴까요? 저희 의지가 떨어져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 고구마 구성원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잘 더 논의하고, 앞으로도 대학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갖는 고구마 되겠습니다. 이제 곧 개강인데요. 개강 2학기를 개강을 축하하며 우리 9월달 그리고 10월에도 더 다른 내용으로 고구마 영상 내도록 하겠습니다.